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선생님, 결혼하고 나면, 제가 쏘갔어요. 하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책에 제가 좋을 때는 너를 알 수 없어. 하는 말로 글을 좀 썼거든요. 사람이 좋을 때야 좋은 모습만 드러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 살아보면 그림자도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다. 쏘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썼는데, 선생님도 정신과 하시면서 쏘갔다는 환자들 많이 만나셨죠? 그렇지. 결혼은 결국 속아서 하는 거요. 쏘기고. 아니, 속이고. 속이고, 속고. 속인다는 건 일부러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네. 속는 사람이 그걸 찾지 못해서. 속는 사람 책임도 절반이다. 그럼 속는 사람이 절반이 아니라 더 많아. 더 많은 책임이 더 커요. 더 커요. 네. 그러면 이제 속이는 사람은 질문을 해서 말하게 줄 건데, 질문을 그러네요. 물어봤으면. 물어보지도 않은 걸 뭐라고 그걸 다 얘기해. 맞아. 누가 나한테 뭐 이런 결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하지.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판단으로 그냥 좋다느니 사람 괜찮다느니 해놓고 쏘갔다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배인데, 네. 자기는 눈이 초롱초롱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눈이 초롱초롱한 여자랑. 네. 그게 이제 자기 로망이야. 예. 그래서 딴 거는 안 봐. 여자하고 눈만 이렇게 살다 눈부터 먼저 딱 본다고. 네. 그럼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뜻은 이제 안경도 안 끼고, 눈빛이 맑고, 예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겠지. 예, 지혜롭고, 총명하고.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좋지, 뭐. 좋죠. 예. 그런데 오로지. 아까보다는, 이거 하나다. 야,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이. 그래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나이 늦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 요새는 뭐 늦은 것도 아니지만 그때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늦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더니 콘택트 렌즈. 아유, 콘택트 렌즈로 그냥 반사된 게 바짝바짝한 세상에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속는 사람이 더 책임이 크다는 말은 그게 당신 눈빛에 내가 반했는데 그 물어봤으면 그렇지. 당신 뭐 꼈냐? 물어봤으면 사실 그 콘택트 렌즈다 하고 이야기해 줬을 텐데 야, 그러면서도 수많은 부부들이 계속 쏟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 심리적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이 전부 쏟고 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그걸 부정적으로 들으시지 말고 일상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반전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렇으니 결혼해보이 여기 딴 사람이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 결혼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사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연애를 하는 기간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탐색하는 기간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적합한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한테 적합한 사람인가. 이걸 서로 이제 면밀히 관찰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끼니까 그거 검토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좋으니까 손잡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연애 기간은 다 끝나는 거예요. 황홀한 착각 속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쏘았다 소리밖에 싸웠어요. 싸울 일이 많고. 선생님, 저는 싸울 일은 약혼할 때 싸워야 돼요. 약혼할 때. 약혼 이전에. 싸운다는 것은 폭력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탐색한다. 서로.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선생님, 결혼해서 원만치 않은 부부 중에 이런 특징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짧은 연애 기간. 그러니까 탐색전이 너무 짧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오해해가지고 결혼한 경우에 많죠. 굉장히 불행을 나중에 후유증처럼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초롱초롱한 눈빛을 좋아하다가
콘택트렌즈라는 여자하고 선택했다는 그분 이야기도 좀 길게 있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동거하다가 결혼한 커플 있잖아요. 뭐 하다가? 동거. 동거. 동거하다가 결혼한 커플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혼율이 높대요, 생각보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혼율이 높은가 했더니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동거할 때는 두 사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니까 양 집안이 달려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아직까지는 두 사람만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내 지인인데, 지인 이야기. 네. 아는 분인데, 결혼을 했어요. 네. 그 양가에서 조금 반대하는 걸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둘이는 알콩달콩 잘 살아요. 네. 둘이 반대들 무릅쓰고 했으니까. 취미도 네. 같고 또 가치관도 같이 비슷하고. 지향적인 것도 같고 네. 또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아주 잘 살았어. 그런데 이제 티격태격 장난삼아 부부 싸움을 자주 해. 자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싸움은 대화예요, 그게. 네. 뭐 니하고 내하고 갈라서자고 원수졌다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뭐라고 할까, 결혼 생활의 질을 좀 이렇게 변화 있게, 네, 리드미컬하게. 네,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재밌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싸우다 보면. 싸우고. 네. 그게 이제 자꾸 발전이 돼서 이혼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혼하자고. 어허. 그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썼어. 오, 네. 합의 이혼. 도장 찍어. 자기도 도장 찍었어. 그래, 붙여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집으라고. 실제로요. 실제로. 그래 놓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둘이 쳐다보니, 야, 이거 우리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둘 다. 그래가 우체국에 가서 그 편지를 도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붙인 편지.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이혼 결정이 나버려서. 아유, 둘이 또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그래서 이제 둘이 이거 우리 너무 경솔하게 했다. 네. 그 양가에는 그 이제 이혼했다 하는 걸 통보를 해서 각자. 통보. 어이구야.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이혼하고 양가에서도 이혼한 걸로 알아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걸 회복해가지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짧은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그래 했는데 그냥 살기로 했다고, 죄송하다고. 네. 그랬더니 양가에서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재결합 안 된다. 이제 이혼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지. 바라던 처음에도 반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결국 결혼 생활을 못하고 동거 생활만 했어. 예.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양집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동거는 둘이만 하면 되지만 네, 결혼이라는 법적인 어떤 테두리 속에 들어가려면은 네. 가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엄격히 생각하면 둘이가 결혼 생활을 책임 있게 해나가는 일이지 남이 그 간섭할 일은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하지 말라든지 그런 간섭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내가 미국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주로 영화 같은 것도 이걸 보면 말이지 간섭을 그거 안 하거든. 맞아요. 선택해 온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해 온 사람을. 네. 근데 이제 나하고 동기인데 학교는 달라요. 고등학교 동기란 말이 아니
기수로 기수로. 네, 네. 정신과 의사인데 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나한테 이제 학회에 왔다가 뭐 증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회에 참석했다는 증명을 해줬더니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메디컬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스웨덴 사람하고 소아과 의사하고 결혼을 해서 아, 외국 사람이랑. 네. 그 유럽에 가서 살아요. 네. 사는데 그 이제 내가 그걸 해줬던 인연 때문에 유럽에 오는 길이 있으면 자기 집에 들리라고. 그래서 내가 달렸어 그 집에. 네. 들렸더니 이제 이혼을 해서 둘이 또. 네. 그 뭐가 안 맞는지 이제 결국 또 이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딸이 학교 다니다가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아. 한국적인 가치로. 가치로. 어떻게 동거를 할 수 있나? 스웨덴 사람한테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맞으면 동거하는 거고 또 마음이 맞으면 결혼했다고 신청하는 거고. 네, 안 맞으면 헤어지는. 안 맞으면 뭐 그냥 헤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거기 가 있을 때 그 딸이 한 번 왔더라고. 아하, 동거하던 딸이. 네. 그래가지고 엄마 뭐 시간 되느냐고 주말에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결혼하러 가는데 시간 있으면 오라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그분은 스웨덴 가서 오래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직한 기본적인 생각은 베이스라인, 그죠? 그 안에 생각은. 이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한테 인원도 한 번 안 하고 말이지. 꼭 오시라는 소리도 아니고 시간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지. 네. 나보고 막 한탄을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나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근데 요새가 많이 생각해보면 말이지. 네. 그 말이 되죠. 서서히. 시간이 있으면 오라는 거지. 시간이 없으면 못 오는 그렇게 거고. 이제 그게 자꾸 사회 그게 바뀌니까 네. 내가 늘 하는 소리가 그 바뀐 그 상황에서의 어떤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네. 이게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뭐 신랑 신부가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는 결혼식도 많아졌고 주례 없는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주례 선생님이 다 축하 말씀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둘이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즐겁고 재밌게 하기도 하고 결혼식 그러니까 저는 제일 파격적인 결혼식으로는 선생님 자제분들의 결혼식 그 다음에 또 손주의 결혼식 있는데 이번에 책을 썼던 우리 그 맞손주 결혼식을 할 때도 정말 스웨덴에 가깝게 그렇게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했었죠? 저는 이제 가족만 모여가지고 예. 이제 상견례 하듯이 막 그걸로 했는데 네네. 걔 둘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겠다는 거야. 아하. 그 이야기는 이제 좀 어렵지만은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겠다. 네. 그 뜻이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이제 그 테두리에 묶이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결혼이라는 걸 하면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도의적으로 지켜야 될 일도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일도 많잖아요. 네네. 싫지만은 지켜야 될 일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아하. 그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건 네 혼자 생각이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 네. 그럼 이게 그 똑같은 생각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한 거지. 말이 되는. 결혼식은 말이지. 네네. 식이라는 것은
이거 꼭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둘이 뭐 어떻게 우겼는지 그 안 하고 이제 상견 뭐 양가 단촐하게. 친가족만 네. 모여가지고 상견례 하는 걸로 이제 결혼식을 대신하는 걸로 네. 했거든요. 그럼 이게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이 아니라 동거식이네. 동거식. 예, 동거선언식. 그런데 그는 결혼 신고했어요.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는. 왜 했어요. 했느냐? 네, 왜 했느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마누라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건 결혼 증명이 있어야 돼. 네. 결혼했다는 증명. 그렇지. 법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예. 지금도 사는 걸 보면은 그런 테두리에서 묶이지 않으려고 네, 하는 게 네, 내 눈에 네. 많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동거의 정서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눈에 보이시는 정서적으로 동거 형태로 사는 것은 결혼해서 묶여 사는 것하고 무엇이 좀 다르기에 선생님이 동거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동거가 편리한 거는 이혼할 때 편리하잖아요. 바로 헤어지면 되죠.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서로 묶이기 싫다는 이제 요즘 사람들의 그 성향이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결혼을 해도 모두 뭐라고 그래요? 애는 낳기 싫다고 그래요. 그렇죠. 둘이면 알콩달콩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네, 네,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또 이래 생각이 들지만은 세상이 또 그렇게 변하는데 이대로 가면 뭐 2000 몇십 년에는 뭐 우리가 인구의 바닥을 칠 거니까 네. 회생 불가능하면 멸종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미래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거는 그렇다가도 또 반전하는 기회가 또 있어요. 네. 동거해보니까 또 이런 게 또 불편하다. 네. 또 우리 서로 묶어서 결혼하다. 아니, 미국 가려고 이게 하니까 이제 법적인 게 필요하니까 혼인신고 한 것처럼 그렇지.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두고 그렇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서적 동거 형태로 그렇지.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선생님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동거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서로 묶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간섭하고 통제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수 틀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힘들게 하는 핵심적인 게 묶는 거구나. 묶는 것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려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또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핵심이죠. 상대방은 상대방 성격이 있는 거지 내 네. 성격은 아닌 거예요. 네. 그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내 생각대로 고쳐놓겠다. 평생 그러다 그 결혼 생활이겠어요. 네. 한 사람 성질 고쳐주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각자 갖고 있는 서로 맞는 공통점을 효과 있게 서로 행복으로 즐기자 이건데 네. 그러니까 그 고치겠다 하는 이게 간섭이고 그런 거예요. 네. 어제요, 선생님. 어제 이제 집단 상담을 마치는데 이제 한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이제는 혼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근데 혼자 사니까 좋은 게 있대요. 뒤늦게 철이 들더래요. 이제 다 끝나니까 철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철이 드셨다는데 철이 든 내용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된다. 이걸 깨달으셨대요. 이걸 내가 일찍 알았으면 이혼 안 했겠죠? 그러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내 동네에 있는 수파 아저씨도 대접을 해주고, 술 친구도 대접을 해주고, 또 나도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날 좋아하고, 나도 날 좋아하고,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혼이라는 걸 겪고 나니까, 내가 마누라 대접을 안 해주고, 자식 대접을 안 해주고,
나도 대접을 안 하고 내 성질대로만 살다가 이혼당했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치료를 해보면 네. 그런 이혼을 한 사람이 재혼을 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자기가 반성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를 한 거예요. 그 70세 된 분도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반성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자기 그거 아니에요? 반성. 네. 근데 재혼을 할 때 그것을 진작 이래 하면 재혼은 훨씬 재밌게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요새는 뭐 험이 될 것도 없잖아요. 70에 한 번. 도전해 보시죠, 뭐. 그죠? 네.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뭐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그럼요. 하셨는데. 그건 그죠? 연애라는 건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짙어지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사랑은 관심이고 뭐 서로 이제 존중해 주는 거니까. 네. 있으면 70 아니라 80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게 70은 20대처럼 꼭 무슨 이제 성기 중심적인 성욕의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면 공통점을 가진 동지적인 걸로 아니면 친구로 가장 친한 또 여친 남친으로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결혼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아름답게 처음 우정처럼 시작된 것이 사랑으로 이게 발전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선생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네. 반성과 그렇지. 깨우침. 그러니까 진작 알았으면 하고 그분이 후회한다고 하지만은 그 진작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지금이야말로 결혼의 정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하면 아주 네, 네. 철이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 행복하게 인생에서는 사실 것 같아. 뒤늦게 이제사 이런 말은 다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그럼요. 네. 그거는 필요 없는 말이라. 깨달았다면 그때 그 순간이 내한테는 가장 네. 선생님 책 중에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깨달았다면 그 순간이 가장 젊은 때다. 뒤늦게 깨닫는 게 없고 그냥 지금 깨닫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때 정말로 동거의 정신, 정서적 동거, 우리 이 손주가 한 것처럼 그건 서로 존중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상대 자유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뜻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게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눈밖에 나는 거지. 네네. 저는 관행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행. 그러니까 결혼도 이게 아름다운 그 모습도 있지만 관행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행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포지티브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한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그게 이제 깨우침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친 네. 노인이 그걸 알았다 하듯이 네. 그걸 깨우치면 포지티브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왠지 손주 그 새신랑의 그 사고 판단을 좀 존중하게 되는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책을 그 4년 동안 그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게 결혼보다는 동거 형태가 낫겠다 하는 결론이었다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정말 결혼뿐 아니라 살아갈 때 지금은 그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가치대로 네. 내 고루한 그때의 가치를 이제 고집한다면은 네. 우리 집 가게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손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애를 안 낳겠다 했으니까. 동거하는 말 속에 양가 집에 우리는 아이를 갖지지 않고 그렇지. 이제 대가 끊어졌네요. 예, 적어도 이제 그러네요. 내 가족의 그 가게. 네. 요것은 이제 고대에서 끝난 끝난 거네요.
섭섭하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이제 옛날 가치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대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세월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내 고종사촌 형이 하나 있어. 네.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결혼을 시켰는데 애가 없어요. 가지려고 옛날에, 했지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 집에도 애가 없으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 급판이라. 네. 그랬더니 이제 내 고모들이지. 그러니까 쟤한테는 이모가 되는 이모가 네네. 6이. 네. 6이 이제 그 조카 며느리를 여행을 보내놓고 씨바지를 한 거래. 씨바지. 요새 젊은 사람은 씨바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옛날에는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이제 대리모를 이제 그거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씨바지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내 형수는 여행 갔다 오라 하니까 오직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다니까 뭐 여행을 갔다 오니까 꽁꽁이도 그동안 모르고. 이제 신혼 한 달 살림을 동안. 해가지고 애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라. 네. 그거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대들이 아이고. 옛날에 요새 사람들이 들으면 참그 말도 대도 안 하고 네. 그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은 네. 그때는 그만큼 이제 가게를 중요시했다는 뜻이에요. 네. 가게를. 네. 선생님, 그 가게를 중요시하게 선생님한테도 좀 뭔가 남아있고 참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슬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끊어지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이 아이들의 가치를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신 건가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늘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내 친구가 네. 그 서울대학 철학과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네. 이 토론이 이래 되다가 이제 딱 결론이 안 나고 네. 이렇게 조금 어긋나고 이래 되면은 하는 소리가 있어. 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가 바로 그분한테서 나온 철학이었군요. 선생님 주로 말씀을 아껴서 하실 때 할 수 없지 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할 수 없지 뭐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할 수 없지 뭐가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이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뭐. 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뭐 1000명을 기다리라는 말이나 뭐 지인사 대천명 그죠? 네. 기독교인들은 뭐 주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하는 것처럼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이런 할아버지를 둔 손주는 얼마나 행복한 손주일까요? 손주는 이걸 아나요? 그걸 알 택이 있나요? 내 고민을 제가 알 택이 있나요? 내 고민을 알 택.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나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각했던 내용을 네. 헤아리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늦게 이제 헤아릴 수 있을 때 되니까 뭐 부모가 안 계시니 또. 예. 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버님은 학창 시절에 저 세상을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고 세상을 그렇죠. 떠나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처럼 아버님이 바라던 이근우 아들 이근우의 삶도 있을 거고 또 어머님이 바라는 삶도 있었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버님 생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신 적도 없고, 네. 또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네. 모르겠는데, 어머님은 이제,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84세, 네. 내가 어른이 되고도 늘 같이 있었으니까, 예. 어머님의 생각은 알아요. 그래요. 어머니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부라, 과부. 당시에, 네. 남편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당시에 그 여권론자, 요새 여성학자 정도 페미니스트라고 될 이야기하는 여권론자, 네.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비록 과부지만은 내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네. 훌륭하게 그래서 자란 아들. 딴 데서 이래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훨씬 조금 이렇게 보태가지고 보여줬어.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흔적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제일 그거한 건 내가 결혼할 때, 네. 이거 참 우스운 얘기지만, 내 개인을 두고 사설을 쓴 대구에서 신문사가 있었어. 선생님의 개인사,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 신문 사설로 실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머님의 뭔가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과부지만 훌륭하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네. 결국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머님은 정신과 의사가 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됐든지 내가 뭐 됐든지 간에 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잘 자라기를 바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회적으로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어쨌든 훌륭한 자식이 돼서 그렇죠. 내가 과부지만 저렇게 훌륭하게 자식이 잘 자랐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사적인 얘기고 하지만은 다 지내간 얘기니까 네. 뭐 재미있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머니의 그 생각이 오로지 과부지만은 이렇게 키웠다. 네.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흘러다니는 얘기는 과부 자식은 버릇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네, 네. 자식을 이렇게 규범 있게 통제하는 것은 아버지거든. 주로 전통적으로 대부분. 역할이, 네,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모성적으로 키우는, 네, 품어주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통제하던 아버지가 없으니까 과부 아들은 벌대로 크는 거예요. 네.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게 그때 생각이에요. 사회적 통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그 소리를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아하, 네. 듣기 싫으니까 나를 이제 아버지 못지않게 막 통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아내하고 아내하고는 뭐 중학교 때부터 내 여동생 그 친구니까 들락거려가지고 뭐 서로 알고 네. 이성으로서 뭐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저 동생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자꾸 그쪽에서 선을 보이고 이러니까 네. 아이고 안 되겠다. 민 마음으로는 이성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으로서 보기 시작하고 네, 이제 네. 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집에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성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가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부모님은. 네. 지금 나온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네, 이것은 네. 어떤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손해 보는 것 같죠. 나는 그 반대를 그때도 섭섭하게는 안 생각했어요. 이해된다 하고. 나 말고 또 더 골라가지고 더 좋은 사람 네. 이 생각일 것이다. 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뭐. 자기가 그만큼 훌륭하게 키웠다고 키웠는데. 인정받았는데 응?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 아들 상대방은 네. 뭐 이제 형편없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에서 두 집에서 반대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장모한테 따지러 가서 오호, 야. 용감하게 용감하네. 따지러 가서 나보고 자기 딸을 사랑하느냐 묻더라고.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한다면 헤어지라. 와, 장모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네. 네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보다 더 사랑할 사람한테 양보를 해줘야 돼. 와, 이거 궤변 같기도 하고 맞는 말 맞는 말로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제 성락을 받으러 갔으니까 네, 칼 뺐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이야. 음흠. 그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 했어. 야, 이 장모보다 한숨 있네. 그래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기싸움을 네, 하는데 기싸움이네 그야말로. 이제 이유가 내가 몸이 좀 허약하다. 키는 특별한 크지만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허약하다. 허약하다. 그건 체질이 그런 걸. 그 의사가 돼가지고 밥도 잘 먹고 이제 그러면 낫는다. 그런 정도야 회복이 안 되겠는가? 네. 그렇게 내가 답변을 했어. 가난하다는 거야. 아,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거는 지금 가난한 건 사실이다. 네네. 원래부터 가난한 건 아닌데 얘기할 때 이래 가난해졌는데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 그 아내도 직장을 갖고 네. 하면 그런 가난 정도야 뭐 개선될 수 있다.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도 할 말 없다. 그러네요. 2번까지 선방. 그랬더니 이제 내놓는 게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아유. 우리 어머니가 가장 아파할 아킬레스를 그러네요. 나한테 딱 건드리는 우리 집안의 거야. 아킬레스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이승원 선생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저 할까? 지금 가슴이 무너져요. 그 가슴은 아니 1, 무너져도 2번은 말은 개선할 해도- 수 있는데 아버님이 살아오실 수도 없고 나의 가장 아픈 것을 보다듬어주지 못할 멍정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러고 진짜 때려치울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서운하고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잘못이냐. 근데 나는 그런 네.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오래 사귀어가지고 둘이는 딱 단단하게 약속을 해놓은 건데 네, 이미 결혼 예. 지금 그 허락받으려고 갔는데 말이지. 그러네요. 그 아킬레스 그걸 딱 건드려. 그래서 내 대답이 그게 흠입니까? 그러니까 흠이라는 거야. 예.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먼저 결혼하고 내가 그 다음에 결혼하면 되겠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면 되겠네. 기상천외한 말씀. 그때 어째 그런 이 얘기가 나왔는지 내가 잘 진짜, 모르겠는데 네. 그때 갑자기 천재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참.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네.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궁합 어디 가서 봤느냐고. 네. 그 어디 잘 다니는 데가 네, 있어. 네, 네, 내가 알거든 네, 내가. 보나마나 그 가서 봤을 네. 게.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너는 혼자 가서 물어본 거 아니냐. 나는 듣지 못했다. 예. 그 전 보는 사람은 궁합이 맞다 했는데 어머니. 지금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을 건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잖냐. 그렇죠. 둘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예. 내가 그 집 갔어요. 정말 같이 가셨어요? 같이 안 가고 내 혼자 가서 혼자 가셨어요. 네. 좋다 해라 했어. 기왕 내가 복전을 내고 네. 점을 보는 건데 이 대답 하나 저 대답 하나 당신은 복전만 받으면 될 일이지 말이지. 어머니 복전까지 줄 테니까 좋다고 해라. 우리 둘이는 뭐 당신이 좋다 간다고 결혼하고 나쁘다 간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럴 사이 아니다. 그럴 사이 아니니까 네. 하고 내가 그랬어. 네. 그래 알았다고 그래. 그런데 둘이 같이 가지는 않았어. 그거는 네. 아마 가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네. 자, 그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기싸움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승낙을 네. 받아내시고. 성락까지는 안 받아내서 네. 기싸움해서 일단 지진 않았어요. 뭐 네.
그 정도로 이제 선방하셨어요. 선방을 했는데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기 그 반대하는 어머님 또 다른 아니 이유로. 그래서 내가 네. 어머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 집에서 반대해요. 그래서 자기 아주 훌륭한 아들을 반대한다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 네. 이유가 뭐냐? 네. 그래서 내가 딱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지. 엄마가 과부라서 그렇대요. 이거 뭐 극약 처방 같은 건데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결혼해라. 과부가 키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줘라. 반전에 또 반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야.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거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야, 어쩌다가 선생님의 이렇게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듣게 됐는지 저는 저를 칭찬하고 싶네요. 어떻게 여쭤봤길래 선생님한테 저는 26년 만에 처음 듣는 결혼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화. 참 그러고 보면 야, 이게 결혼으로 두 사람 만난다는 건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쏘갔느니 속였느니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진 모습이 무엇인가. 선생님 반대도 무릅쓰고 선방하고 어머님한테 한 방 제대로 늘리셔가지고 결혼하신 것처럼 귀하게 맺어진 인연이라면 귀하게 그림자까지 내가 보듬고 아끼면서 동거의 정신으로 좀 사는 게 필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경험이나 살아본 경험이나 네. 한 가지 그 70 먹은 네. 뒤늦게 깨달았다고. 내장자가 네. 와서 철이 들었다 하듯이 네. 내가 철이 들었다면 아 이것이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살아요. 그걸 구분하세요. 새길 때, 네, 사귈 네, 때 서로. 네. 그러면 이질적인 것은 그냥 존중만 해주면 돼. 나는 싫지만은 당신이 가진 거니까 내가 존중은 하는데 나는 그거는 아니다. 네. 이걸로서 끝. 끝. 그걸로서 끝.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알콩달콩 네, 살아요. 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그게 대체로 보면 그런 공통점은 한 10%도 안 돼. 네. 안 돼도 이 10%의 위력이 네. 90%의 이질성을 할 수 없지 뭐 포기해버리면 이게 100%거든요. 선생님 마지막 질문. 우리 사모님과 선생님의 10%는 뭔가요? 10%는 이게 이제 내가 결혼 생활하고 다른 사람처럼 알콩달콩 살아본 적은 없어요. 각자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했으면 협조했지 방해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알콩달콩 이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 내 해석은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각자 성취하도록 한 것이 그렇게 존중해서 자기 길을 그 파트에서는 그래도 엑스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10%다. 그것이 10%지만 100%로. 네. 그것이 알콩달콩한지게는 안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게 나에게는 알콩달콩한. 네. 저도 선생님 제 아내와 10%가 무엇인지를 지금 막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10%는 무엇이지? 어쩌면 그 10%가 100%가 되겠다. 저는 오늘 하나로 모아지는 게 느껴져요. 손주의 결혼 생활이나 선생님의 결혼 생활이나 본질적으로 동등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음을 즐기는 것. 같음은 어떤 특정한 취미가 같다는 것보다 서로 상대 세계를
내가 존중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은 것도 이게 같은 거다 그럼요. 하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됐고 저도 지금 아내가 어디 강의를 나갈 때 제가 이런 걸 할 때 아내도 제가 선생님하고 오는 거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거든요. 기꺼이 차를 내주고 또한 저도 아내가 어디 강의를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저희들에게도 10%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0%지만은 네. 따지고 보면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남이 보기에는 알콩달콩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이 선생 부부한테는 그게 알콩달콩한 거다. 이거 저 오늘 아내가 더 좋아지는데요. 저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그 미래 배우자가 더 좋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들의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산실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